네, 네, 선생님. 어, 화양연화 소품하고 황금밀밭 이제 고호의 그림은 제가 가피를 하게 되면 제목이 바뀝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작업이 되는 거예요. 두 명의 그 전생 진단가가 그러니까 물론 전생이라는 건 확률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행우주론을 알면은 전생이라는 것도 그런 차원이 있는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고정된 시각으로 제 이야기를 들으면 안 돼요. 그런데 어쨌건 간에 굉장히 확률적으로 높은 게 제가 이제 전생의 고호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두 군데서 얘기를 들었어요. 전생을 진단해주는 전혀 두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인데 두 군데서 제가 전생의 고호였다 그 얘기를 들었고, 또 하나는 또 굉장히 전생에 중요한 그 종교의 어떤 창시자였다 이제 그 얘기도 좀 두 군데서 들었고 그랬는데, 아무튼 고호로 넘어가서 고호의 그림 중에서 제가 고호의 그림을 수정하는 원칙은 뭐냐면 약간 더 우울감을 걷어내는 거죠. 그래서 고호의 그림을 좀 더 밝게 만들어 주는 게 이제 제 수정 방향인데, 조금 더 밝게, 조금 더 희망적으로. 근데 그것이 좀 더 싸 보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고호의 그림은 그 고호가 그렇게 가난하고 우울했던 것이 그 깊이감을 주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신중해요. 그러니까 그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황금밀밭 같은 경우에는 그 그림을 보자마자 여기에 황금 태양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해야 되겠다, 이 시리즈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황금밀밭 시리즈가 되는 겁니다. 고호의 그 정식 명칭은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는 황금색 밀밭이 있고 풍경이 아주 예뻐요. 그 고호의 풍경화 중에서 구도 자체가 굉장히 좋은,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황금색 태양만 딱 들어가 주면은 구도가 굉장히 좀 더 좋아지는, 그러니까 어쨌건 제가 그림을 그렸을 때 더 좋아져야 되니까, 완성도는 더 올라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첫 제품이라 30만 원에 판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20만 원으로 팔 거고요. 지금 제가 그거를 얼마에 사고 있냐면, 그러니까 도매가라고 해야죠. 제가 그걸 지금 10만 원씩에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 팔면은 한 9만 얼마 남는 건데, 진품치고는 좀 너무 안 남기는 편이죠. 가필된 시간은 상당히 들어가는데, 어쨌건 하지만 그런 그림도 있어야 지금 그림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컬렉터들이 층이 또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 30만 원대로 계속해서, 그러니까 좀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30만 원, 시간이 조금 들어간다 그러면 20만 원, 그러니까 시간으로 그 20이냐 30이냐를 좀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사고 싶어 하는 분이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급하게 또 이제 20만 원에 두 개를 이제 공수 택배로 받을 건데, 화양연화만 한 일주일 내로 한번 또 올려보겠습니다. 지금은 품절 상태로 뜹니다. 네이버 스토어에 들어가면은 소품들이. 자, 5월 11일 서울문화투데이 신문이 왔는데 몇 가지 이제 저와 관련된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신경 써왔던 기사가 있는데, 새 정부의 문화정책은 넘어가는데 약간의 우려가 있다라는 점. 무슨 얘기냐면은 블랙리스트가 다시 생기지 않을까라는. 만약에 우리 사실 지하트는 지금 김부겸 총리와 총리 측에서 관심을 보여서 이렇게 뭔가 협력을 하기로 한 단체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쩌면 지하트가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이 전시가 바로 이제 일란
이종상 선생님하고 그 제자 그리고 그 손자 제자들 저는 이제 직계 제자 겸 손자 제자인데 그러니까 미술학원을 선생님의 제자한테 다녔고 또 대학을 선생님한테 직접 배웠기 때문에 이제 아들 겸 손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5월 11일 날 동덕 아트 갤러리라고 안국역에서 인사동 길을 내려오다 보면 초입에 그 안국역에서 나와서 길 건너면 동덕 아트 갤러리가 있어요. 한번 시간 되시면 이제 인사동 가신 분들 한번 가보시고 여기 가면 이제 원래 여기 제 그림이 걸려 있어야 하는데 제 그림은 없고 이제 다른 제가 대부분 다 아는 사람 여기에 한 70%는 제가 다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많이 모여서 또 제가 대학교 때 짝사랑했던 최혜인도 작품을 냈네요. 그래서 한번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그룹에 끼기는 좀 많이 이질화돼 있어요. 이질적이고 경력이라던가 이 화가로서 성장하는 스토리 자체가 워낙에 다르고 그런 점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 한 스승이 있으면 거기서 변화, 베리에이션이라고 그러죠. 그 변화가 이렇게 흘러갔다라는 걸 보여주는 전시거든요. 그래서 전시 이름이 동음과 이음이에요. 같은 소리, 다른 소리 뭐 이런 건데. 일란 선생님이 그 물결남자를 쓰기 때문에 첫 번째 파도, 두 번째 파도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고 뭐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의 자생성, 즉 해외에서 공부한 적이 없는 국내파로서의 그 로컬이 없이 인터내셔널이 없다. 뭐 이런 평론가의 변들이 여기 기사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창의력의 그거는 뭐냐면은 한민복 시인처럼 모든 경계에서 꽃이 핀다라는 그 표현처럼 뭔가 이질성이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그러니까 혼혈이어야 돼요. 잡종이어야 되고 하이브리드여야 되는 건데 그래야만이 더 창의적일 확률이 높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하이브리드가 너무 심해서 이제 이쪽 그룹에서 저를 받아줄 수 없는 이게 뭐 그림을 할부로 파는 그 유튜브로 뭐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놈으로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를 어쨌건 저에게는 우리 아미고님들이 큰 위로가 되고 이제 저를 잘 키워주시고 있고 제가 이제 지금은 로컬이지만 제가 이제 인터내셔널로 나가면은 모든 이 논의는 이제 종결이 되는 거죠. 끝나는 거죠. 그 때가 이제 오고 있고요. 제가 2023년 말까지는 올해 말에 물론 몇몇 해외 컬렉터는 생길 수 있어요. 제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건 2024년이라 그랬고 앞으로 2년간은 제가 그림의 질적인 도약을 해야만 하는 그런 시기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나라 버블 붕괴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자영업자 공무원 진짜 월급 사실 공무원도 힘들어지죠. 왜냐면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실질 소득이 줄어드니까요. 이 힘든 과정을 저랑 같이 넘는다고 생각하시고 이 그림값을 할부금을 의무적으로 내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100분의 1이 아니라 1000분의 1이라도 그러니까 매달 뭐 20만 원을 내고 있다 그러면 2만 원씩이라도 내주시면 제가 정말 잊지 않겠다. 그 은혜는 지금 생계형 환불도 늘어나고 있고 할부금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추세인데 끊지는 말아달라는 거죠. 금액을 줄이더라도 그래야지 저도 이걸 견뎌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완전히 잠그지 말고 쫄쫄쫄이라도 이렇게 틀어놔라. 그래야만이 우리가 함께 이 어떤 한 2년간의 이 버블 붕괴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다 이거죠. 그걸 좀 부탁을 드리고 지금
저는 이제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이런 전시를 봐야 된다고 봐요. 팀버튼. 예, 이런 걸 봐야 팀버튼. 그래야지 미술 교육에 있어서 상상력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영화 감독이지만 화가로서 자기가 드로잉했던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상상력이 뛰어난 분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전시가 뭐 비교하기 좀 그런데 이렇게 동도 같은 갤러리의 전시보다는 팀버튼 전시가 훨씬 더 창작력에는 도움이 되죠. 자녀 교육 입장에서 그렇죠. 도움과 이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면은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고리들 작가가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지가 느껴지겠죠. 그럼 제가 거기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약간 팀버튼처럼 이런 약간 그런 사람인데 이 동음과 이음의 이 분위기 속에서 제가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 이제 그 정도는 비교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오늘은 여기까지 찍어야 되겠네요. 아무튼 엊그제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래요. 생계형 환불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생계형 환불이 이렇게 한 몇백이 나가면은 또 그림값을 조기 완납하려고 또 몇백이 들어와요. 또 생계형 환불이 또 한 1, 2천이 나가면 그림값 조기 완납이 또 1, 2천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크게 재정 적자가 일어나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축을 잘 해 놓으셨던 분은 지금 좀 그래도 순조롭게 그림의 투자처를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 제가 주식을 빼라고 했을 때가 그때 좀 현금화를 했으면 좋았는데 저는 이번 버블은 좀 이전하고 좀 다르다. 그러니까 버블이 터졌다가 다시 꺼졌다가 다시 회복하곤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언젠간 비트코인도 다시 올라갈 거고 주식도 다시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번에는 상당히 뭔가 물갈이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코인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스테이블 코인까지 미국 정부에서 지금 규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추락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코인 같은 경우. 그러니까 물갈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CBDC로 물갈이 될 확률이 높죠. 제가 CBDC가, 그러니까 두 가지, 금리 인상하고 CBDC의 출현이 이제 비트코인의 종말기가 될 거다. 이런 얘기는 예전부터 했었고요. 그러니까 CBDC로 이제 이렇게 물갈이가 되는 것 같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보셔야 돼요. 항상 그래요.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해야 주식 투자를 잘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인간의 본성, 인문학 중에서도 진화심리학, 심리학에 되게 큰 도움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심리학 중에서 진화심리학인데 인간이 돈이 없을 때 수입이 줄어들었을 때 인간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지금 초점을 맞춰야 돼요. 주식 투자 같은 우리가 기업에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끝까지 무엇을 남기는가. 예전에 제가 아트 앤 스터디라는 데서 유료 강의로 뭐 철학 같은 거, 미학 같은 거 공부할 때 그때가 이제 뭐 30대, 40대 때 진중권의 미학 강의를 쭉 들었단 말이죠. 근데 진중권 씨 강의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의 오감이 있는데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있단 말이죠. 안이비설신의라고 그러죠. 안이비설신의. 안이비설신의에서
당신이 감각을 하나씩 잃어버린다고 생각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미학 강의에서.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이제 뭐랄까 하나의 벌칙으로 신이 너의 감각을 하나씩 없애겠다 이거야. 그럼 마지막에 뭘 남길래? 라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마지막에 두 개가 남는데 그게 뭐냐면 물론 후각과 미각은 좀 관계가 돼 있긴 하지만 미각하고 촉각이 남아요. 먹을 때 내가 음식 맛을 볼 수 있다라는 점하고 누군가가 나를 만졌을 때 내가 누군가가 나를 만질 수 있고 내가 누군가를 만질 수 있는 감각, 촉각. 뭐 몇 대면 나오겠죠. 뭐 6대 4, 뭐 55대, 뭐 45. 그 중에서 뭔가 하나를 남기겠다 그러면 이 피부의 감각은 없애도 입맛은 없앨 수 없어. 뭐 나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간별은 못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만지는 느낌까지는 포기할 수 없어. 여기서 이제 갈리겠죠 마지막에. 촉각과 미각이 그만큼 우리가 원초적이고 그 마지막 생존할 때까지 포기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가 속력은 먼저 줄어들지만 배고픔은 뭐 나이 먹었다고 배고픔이 사라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미각이 남을 것 같은데 촉각보다는 그래서 가난해질수록 우리가 돈을 쓸 수 없을수록 돈이 줄어들수록 결국에는 미각하면 싸고 맛있는 거 뭐 등등등 이렇게 갈 거고 그러니까 또 밖에 나가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싸게 내 집에 이렇게 배달해 주는 거 그러니까 배달업체 뭐 라이더들은 일이 꾸준히 있겠죠. 그다음 택배업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해졌을 때 사람들이 먼저 포기하는 것들부터 주식이 떨어진다고 보면 되고 포기하지 않는 것들부터 주가가 회복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전기라는 거 우리가 이 휴대폰을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집에서 충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도 곡물, 뭐 먹는 거하고 에너지 이런 쪽은 끝까지 중요하겠죠. 그게 아주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주식 투자를 할 때 그쪽으로 갈아타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 2년 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전쟁 터지기 전부터. 아무튼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그 미래 사회에 어떻게 이제 흘러갈 것인가 하는 건 뭐 제가 책에다 다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이라는 책에 이제 거의 써놨는데 어떤 재난이 올 것이다도 거기에 이 재난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이런 것도 써놨었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리뷰를 하겠습니다.